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백악 공식에 이어서 반각 공식을 좀 이어서 가볼게요. 자, 지난 시간 얼핏 한번 이런 얘기 했다. 반각 공식은 코사인 2백악 공식에서 모든 내용이 파생된다고 그랬어. 코사인 2백악 공식에서. 오케이? 자,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복습해보죠. 한번 해보자. 사인의 이 알파라는 것은 2배에 대한 사인의 알파에 코사인의 알파다. 바로 쓸 수 있으셔야 되고, 자, 코사인에 대한 2알파라는 것은 공식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제곱에 대한 알파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의 알파. 두 번째는 2의 코사인 제곱에 대한 알파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 쓸 수 있었지? 1 마이너스 2배 사인 제곱의 알파라고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 자, 그래서 코사인에 대한 2백악 공식에서는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 얘는 뭐 그닥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얘하고 얘는 적절히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얘는 코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2알파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얘는 사인 알파가 등장하는 문제하고 코사인 2알파가 등장하는 문제에서 이 코사인 2알파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맞아? 이게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한번 풀어봤었고요. 자, 이제 이 코사인 2백악 공식을 다시 한번 뜯어볼게. 자, 코사인의 2알파. 첫 번째 노란색식 2의 코사인 제곱에 대한 알파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코사인에 대한 2알파가 1 마이너스 2의 사인에 대한 제곱의 알파라는 두 가지 식으로 파생시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 이제 내가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거냐? 요 놈에다 맞출 거야. 요 놈에다. 그럼 어떻게 되나 봐. 자, 코사인 제곱에 대한 알파라는 것은 얘를 1로 쭉 넘길게요. 2로 나누시면 되지. 다시 얘를 1로 쭉 넘긴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써도 괜찮니? 2로 나눠. 얘를 넘겼어. 그럼 1 플러스 코사인에 대한 2알파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따라오시겠어? 다시. 요 놈을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거야. 제곱. 자, 제곱이 됐다. 여기 2배가 됐어. 아, 요 놈에 대해서 얘가 반각 처리가 된 거구나. 그래서 반각 공식인 거야. 오케이? 자, 위에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소리가 잠깐 빠지고 있는데. 자, 다시. 자, 얘 다시 보자. 요 놈은 얘를 기준으로 내가 다시 식을 한번 써볼게. 얘를 기준으로 식을 써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거 쭉 넘겨. 그럼 사인의 제곱에 대한 알파인데 2가 남아있어서 2로 나누시고 1 마이너스 코사인에 대한 2알파가 되는 거지. 이렇게. 따라오시겠어요? 자, 일단 이게 반각 공식인데 집중. 요 놈 코사인이 일단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사인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요 놈에 대해서 얘가 2배가 된다는 얘기야. 요 놈에 대해서 얘가 2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확장시켜 볼게요. 코사인 제곱에 만약에 별이 있어.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돼.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에 대한 2별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를 좀 확장시켜 볼게요. 사인의 제곱에 대한 별이 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 2에 1 마이너스 코사인에 대한 2별이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괜찮아? 이게 반각 공식이다. 그러면 혹시 탄젠트에 대한 얘기는 내가 하지 않았지만 얘가 혹시 이거 맞니? 코사인 제곱에 대한 별에 사인 제곱에 대한 별 맞아? 결국에 얘분의 얘잖아. 얘분의 얘다. 위치를 좀 바꿨으면 더 좋았을 텐데. 1 마이너스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에 대한 이 별에 여기 1 마이너스, 아이고, 칸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따 다시 저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일단 이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시고, 자, 탄젠트 제곱에 대한 별은 그냥 코사인 제곱의 별이랑 사인 제곱의 별에서 그냥 파생이 됐다라고 정도 기억하시는 거야. 맞아? 자, 이제 이 과정을 잘 보시고 다시 한번 보죠. 자, 집중. 현재 여기서 사인 제곱의 얘가 별인 거야. 얘가 별인 거야. 그럼 왜 2분의 알파라고 쓰냐? 그냥 반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야. 근데 항상 수식은 변해. 얘 별이면 여기에 대한 2배 된 여기가 2별이 되겠죠. 이렇게. 얘 별이야. 그래서 2별이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위치가 좀 제대로 돼 있으니까 요 놈에 대한 제곱은 실제 코사인 제곱 여기 있는 대로 2알파분의 사인 제곱에 대한 2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분의 얘 처리하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코사인 백악 공식으로부터 파생된 삼각함수 공식의 반각 공식들이 되겠습니다. 반각 공식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기억하지 않더라도 코사인에 대한 백악 공식에서 끌어올 수 있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거기에 뭐 얘가 나와 있는데 그 얘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셈마마디의 첫 번째 잠깐 보실까요? 셈마마디의 첫 번째를 봤더니 반각 공식의 그 첫 번째 거 반각 공식은 적분에서 좀 자주 사용이 된대.
적분법 할 때 또다시 얘기를 할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거의 별표를 크게 하나 하실까요? 자, 별표 두 번째 거. 셈 한마디에 두 번째 거 별표 크게 하나 하시고. 이런 얘기야. 사인에 대한 알파와 코사인에 대한 알파. 또 하나. 사인에 대한 제곱의 알파. 코사인에 대한 제곱의 알파. 얘가 모두 등장하는 문제거나 또는 얘하고 얘만 등장해. 또는 얘하고 얘만 등장해. 이렇게. 어찌됐든 하여튼 이런 것들로 구성돼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얘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시는 거예요. 얘를 2분의 1의 사인의 2알파라고 바꿔치기 할 수 있죠. 얘는 뭐라고 바꿔치기 할 수 있지? 이렇게 뽑아볼게 위해 2분의 1의 마이너스의 코사인에 대한 2알파라고 쓸 수 있겠니? 방학 공식.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지? 2분의 뽑아내시고 1 플러스 코사인에 대한 2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어찌됐든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뭘 쓴다? 합성이라는 스토리로 이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따 뒤에 문제 속에서 나올 거거든. 그때 한번 바르게 또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일단 쌤 한마디 두 번째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제 문제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부터 출발해보죠. 자, 1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다시 한번 쓸게요. 사인 제곱에 대한 2분의 세타가 3분의 1이다. 이때 탄젠트에 대한 2세타를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에요. 잠깐 보죠. 요 놈을 보시면 우리가 뭐 자동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뭐냐? 2분의 1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가 되는 거지? 맞아? 방학 공식. 그 값이 현재 3분의 1이래요. 자, 그렇다면 요 놈에서 뭔가를 하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올라가니까 이게 3분의 2가 됐어요. 결국에 코사인 세타 값은 3분의 1이라는 정보를 내가 찾아낸 거지.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값을 가지고 내가 탄젠트 2 세타를 구해야 돼. 그럼 혹시 이거 생각나니? 1마 탄탄이니까 2 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지. 결국 이 문제는 탄젠트 알파만 내가 구할 수 있다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 자, 또다시 삼각함수 중에서 어느 하나의 값을 알잖아. 그럼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세요. 세타. 빗변, 밑변.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은 2루트 2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부호 처리만 잘 하시면 돼. 자, 이 그림에서 미안, 세타. 세타죠, 다. 알파가 아니라. 세타. 자, 어찌됐든 탄젠트 세타는 얘분의 얘잖아. 아, 이게 2루트 2네. 부호 처리해볼까요? 세타가 몇 사분면이래? 1사분면이래. 플러스지 뭐 이렇게. 들어가 볼까 이제? 자, 탄젠트 2세타 바로 구해보죠. 1 마이너스 제곱하신 게 8 되죠? 여기 2배 하신 게 4루트 2가 되겠지. 이제 이놈 산수 처리하시면 뭔가가 등장할 것 같아요. 7 해가지고 음수 빼내시면 정답은 1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적응을 좀 빨리 하셔야 돼. 자, 이제 11번 문제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볼까요?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에서 일단 처음 주어져 있는 조건식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는 해.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저 식을 좀 처리해야지 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여기다 써보자, 이렇게. 자, 1 플러스 t라고 치환한 다음 써볼게. 1 마이너스 t제곱이 여기 2분의 1이에요. 자, 번부 처리하듯이 이렇게 계산해보자. 곱해보시니까 2 마이너스 2t제곱에 여기는 1 플러스 t제곱이 돼요. 그럼 결국에 3t제곱이 1이 되겠지. 그럼 탄젠트 이제 바꿀게. 제곱에 대한 세타가 3분의 1이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 조금 더 들어갈까요? 탄젠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데 제한 범위 봤더니 몇 사분면이래 여기가? 1사분면이래. 그럼 누구만 필요하다? 플러스만 필요한 거지. 탄젠트 세타 값을 내가 일단 알아냈어. 됐죠? 자, 이제 내가 찾아야 될 게 뭔가 봤더니 코사인의 2분의 세타에 대한 값을 찾으시는 거야. 근데 탄젠트 얘 가지고 이제 얘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아. 봐봐. 탄젠트를 알면 내가 코사인을 알 수 있다는 건 맞지. 근데 이게 보여요. 이게 몇 도처럼 보이게. 30도처럼 보이는 거 맞니? 이 30도야, 30도. 이게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도 보이지,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놈 가지고 얘를 찾는 거거든? 얘에 대해서 이게 반각이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니? 제곱이 있으면 좋겠어. 제곱이 있으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에 대한 알파라고 적을 수 있다고. 세타라고.
근데 코사인 세타 값을 여기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다 2분의 루트 3이라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 제곱을 뛸 거 아니야. 그럼 루트 씌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일 텐데 플러스밖에 안 돼. 왜?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요 놈을 이제 여러분이 산수 처리하시면 나머지 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 흘러가는 과정들을 찾기가 쉽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 연습. 오케이? 탄젠트? 탄젠트? 그럼 코사인은 쉽지. 그놈 가지고 코사인 2분에 대한 세타를 구하시는 거라고. 어차피 4분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계산하시면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이제 12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또 어떤 문제인가? 자, 12번. 자, 지난번에 배각 공식 하는 문제에서 탄젠트에 대한 2분의 세타에 대한 문제가 하나 등장했던 게 있었어요. 오늘 수업 중에 한 2번 정도 나올 것 같아. 자, 일단 탄젠트에 대한 2분의 세타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탄젠트에 대한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 자, 이제 공식 암기했다고 치고 1 마이너스 요놈 제곱하시면 2분의 1 2배 하시면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 2를 곱할게요. 그럼 2 빼기 1이니까 1이 될 거고요. 2 곱하시면 2 루트 2가 될 거예요. 탄젠트에 대한 세타가 2 루트 2가 됐다. 세타? 이게 1, 4분면이네. 참 좋지. 일단 자, 하여튼 이 값을 가지고 내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시컨트야, 시컨트. 혹시 시컨트 누구의 역수야? 이거죠? 코사인 세타분의 1인 거잖아요. 이렇게. 괜찮아? 자,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죠. 얘가 세타예요. 1이에요. 얘가 2 루트 2예요. 그렇다면 빗변은 당연히 우리가 3이라고 뽑아낼 수 있어.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지? 3분의 1이라는 거 아시지? 몇 사분면이니? 1 사분면이야. 플러스.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될까? 3이 되겠죠. 이렇게. 역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하나 체크를 해두시죠. 13번은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 이 계산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해. 계산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 하나를 세팅해두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 잠깐 보세요. 기본 정석에서 이 4장의 1번 기본 문제에서 또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보자. 이제 문제를 보시다 보면 이게 제법 있어. 탄젠트에 대한 2분의 세타 값이 있어. 이게 문제에 주어져 있다? 그럼 이제 방향성이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탄젠트에 대한 세타를 바로 구하시는 거지. 1 마이너스 탄젠트에 대한 2분의 세타에 대한 제곱에 2배 탄젠트에 대한 2분의 세타다. 이렇게. 여기 제곱 계속 써왔죠. 자, 두 번째는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 그냥 우리가 기억할게. 공식처럼 기억하자. 탄젠트에 2분의 세타를 내가 t라고 치환했을 때 세 가지를 첫 번째 얻어낼 수 있거든. 세 가지를. 뭐냐? 탄젠트에 대한 세타. 뭐 이미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코사인에 대한 세타. 사인에 대한 세타가 있어. 어떻게 풀 거냐면 얘는 치환했으니까 1 마이너스 t제곱에 2t라고 바로 쓸 수 있겠지.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있는 거니까. 암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1 플러스 t제곱으로 일단 나눌게. 자, 1 플러스 t제곱으로 나눌게.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게 실제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분수꼴로 처리되는 거잖아. 자, 그대로 갖다 적어보겠습니다. 1 플러스 t제곱에 1 마이너스 t제곱. 여기도 1 플러스 t제곱에 여기에 2t가 되는 거지. 자, 결국에 탄젠트에 대한 2분의 세타 값을 내가 t라고 치환했을 때 탄젠트, 코사인, 사인을 이러한 틀에 의해서 한 방에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실제 여기에 1-t제곱으로 왜 나눴냐? 나중에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 근데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일단 요 틀만이라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요 틀만이라도. 오케이? 자, 저 정도 봐두시면 이제 요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젠트의 2분의 알파가 3이에요. 이때 사인의 알파의 마이너스 코사인의 알파를 구하시는 거야. 원칙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대로 간다면 이게 탄젠트에 대한 알파를 먼저 구하시는 게 맞거든? 이렇게 하잖아. 이게 지금 제한 범위가 없어서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해져. 제한 범위가 없어서. 제한 범위가 있으면 그냥 이걸로 다 끝내는데 제한 범위가 없잖아. 그럼 이걸로 무조건 푸시는 게 좋아. 왜? 막 범위를 생각하시면 케이스가 막 2가지, 3가지 막 난리 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두 번째 공식을 기억해 보시는 거야. 그럼 봐. 자, 탄젠트에 대한 내가 2분의 알파라는 걸 t라고 치환했어. 그럼 그 값이 지금 3이야. 그럼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알파를 이제부터 한 방에 구할 수 있대. 얘는 뭐냐? 1 플러스 t제곱에 1 마이너스 t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는 1 플러스 t제곱에 얘는 2t 이렇게 되는 거지. 집어넣으시면 되지.
t자리에 3 집어넣으시면 3 집어넣었더니 여기 10, 3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6이 되겠죠. 여기는 5분의 4. 여기에 3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10이 될 거고 3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9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뽑아내셔도 괜찮다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는 사인 얘가 5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에 얘가 얼마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분의 7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일단 이 과정도 반드시 일단 아셔야 돼. 이 과정도 반드시 아셔야 된다. 실제로 얘를 끌어내려면 식을 막 조작하는 게 있어. 근데 필요 없다고. 알아두시면 좋겠다. 어차피 그렇게 계산하지 않을 거니까. 자, 보시면 되고요. 13번. 그래서 마무리하시고 13번 중요한 거니까 하나 체크해 두시는 거야. 자, 14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번. 자, 14번. 자, 14번을 한번 보시니까 뭐 fx가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요 놈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자, 한번 보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사인 제곱에 대한 2분의 x라는 것은 반각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될 거죠. 반면에 코사인의 제곱에 2분의 x라는 것은 2분의 1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에 대한 여기 2배 되니까 여기 x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fx를 우리가 식으로 좀 변형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자, 3은 일단 그대로 쓰시죠. 자, 4배 하니까 여기 약분시킬 거거든? 그럼 2배에 대한 뭐가 되니? 2배에 대한 1 마이너스 일단 코사인 그냥 C라고 쓸게 이렇게. 괜찮지? 자, 그 다음 여기 플러스 여기 3배. 3배. 4배에 대한 코사인이니까 여기 또 약분시키면서 2배 남고 1 플러스 코사인이 되겠죠. 1이 되겠다. 천천히 갈게. 그럼 여기 뭐가 되나 봤더니 여기는 5 마이너스 2 코사인. 여기는 5 플러스 2 코사인이 되나? 통분하죠? 통분하시면 25 마이너스 4 코사인에 대한 제곱이 되겠지, 일단. 이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럼 5 플러스 2 코사인. 올라갈 거야. 그럼 5 마이너스 2 코사인이 됐어요. 아, 결국에 이제 식을 깔끔하게 써볼게요. fx라는 것은 25에 마이너스 4 코사인의 제곱의 x에 위쪽에는 뭐가 되지? 위쪽에는 10이 되겠군요.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놈에 대한 무슨 값? 이놈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시면 돼. 근데 봐라. 지금 분자가 딱 확정이 돼 있어. 이런 상태에서 내가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 분모가 어때야 돼? 그렇지. 커져야겠지. 커져야 돼. 커져야 되려면 요 빠지는 값이 뭐 해야 돼? 빠지는 값이 작아져야겠지. 따라왔지? 자, 우리가 코사인의 x의 특별한 제한 범위 없으면 마이너스 1에서 이게 1까지야, 항상. 그럼 코사인 제곱의 x는 이게 0에서 1 사이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빠지는 값이 작게 되려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니, 이 값이? 이 0이 되는 순간이 되겠지, 0이 되는 순간. 맞아? 0이 됐으면 얼마가 되나 봤더니 fx가 25분의 10이 되겠죠? 최소값은 5분의 2다라고 쓰시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맞지? 약간의 고일 개념을 도입한 거지. 자, 이런 중간 과정에서 여러분이 반각 공식들을 사용할 수 있으시면 되겠다. 그럼 문제 정답은 5분의 2 나왔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15번도 나름 연습이 돼 있으셔야 좀 풀만한 문제예요. 자, 15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제한 범위가 0에서 파이 사이로 정의가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fx가 이렇대. 쭉 보니까 뭐 복잡한 것 같아. 복잡한데. 일단 느낌상 얘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여기서 코사인 x가 들어있는 식을 얻어낼 수 있다? 예, 코사인 x가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는 2의 코사인의 제곱의 x의 마이너스를 바꿔치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자, 다시. 요 놈은 어차피 각이 복잡해. 방각공식의 분수법 별로 안 좋아서 얘에 대해서 우리가 방각공식을 쓰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라는 식으로 해서 코사인 x가 들어있는 식을 뽑아낼 수 있다고. 예, 코사인 x 있고 코사인 x하고 코사인 2x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 바꾸기로 연습했잖아. 그렇다면 자, fx. 자, 2 코사인의 제곱의 x의 마이너스를 쓰시고 사인의 제곱에 대한 2분의 x니까 이렇게 될 거거든? 거기다 6을 곱하시는 거잖아. 그럼 3배 1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5배에 대한 코사인 x의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뭐 계산은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보이는 게 있어서 여기서 음수 뽑아내면 여기가 뭐가 되냐? 코사인 x에 대한 마이너스 1이 될 거거든?
코사인 x의 마이너스 1, 코사인 x의 마이너스 1. 그렇다면 식이 2배 코사인 제곱의 x의 마이너스 1은 그냥 그대로 가고요. 얘하고 동량 처리하시면 이게 2개 남는 거잖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fx라는 식을 내림차순으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2 코사인 제곱의 x가 될 거고요. 1차는 플러스 2 코사인. 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지난번에도 봤던 것 같은데 코사인 x를 우리가 t라고 치환하게 될 거예요. 단, 이 문제는 제한 범위가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한 범위가 어디냐 봤더니 0에서부터 파이까지래요. 그럼 그 안에서 코사인의 범위가 뭐 나름 봤더니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다 갖고 있네. 자, 그럼 y라고 쓰시고 t라고 치환했더니 2t제곱에 2t에 마이너스 3이고 t의 범위가 뭐가 나왔다? 역시 또 1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제한 범위가 되는 거죠. 또는 그래프를 그리셔도 괜찮아요. 코사인 그래프 메론 그리신 다음에 파이까지인데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자, 결국에 2차 함수에 대한 제한 범위 아래로 볼로 대칭축 t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는 좀 옆에 있을 거고요. 1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최대값 먼저 구해볼까? 최대값. 주어진 식에 1 집어넣으시면 1이 나오겠죠? 자, 최소값은 여기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4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하고의 둘이 더해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정답이 되겠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발표 하나 하시고요. 16번.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서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코사인 제곱 x, 사인 x, 코사인 x, 사인 제곱 x가 동시에 들어있는 문제에서는 바꾸신 다음에 합성으로 간다 그랬거든? 혹시 생각나시나? 자, 한번 스토리 전개해보죠. 예, fx 그대로 쓰시고 넌 누구냐 그랬더니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x야. 맞아요? 근데 그냥 2분의 1 앞으로 빼버릴게.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x. 얘는 뭐냐, 얘는. 얘만 쓰시면 2분의 1의 사인의 2x인데 4가 있으니까 2배의 사인의 2x. 자, 마지막 얘는 3 있고요.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에 대한 2x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제 동량 처리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2 사인에 대한 2x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2분의 3의 코사인 2x 마이너스 2분의 1의 a니까 얘는 코사인의 2x 2분의 1, 2분의 3 플러스 2가 되겠군요. 얘를 딱 봐봐.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여기 2x, 여기 2x 각이 통일되어 있고 사인 코사인에 대한 1차식이잖아. 사인이 앞쪽에 있지. 위치 괜찮지? 합성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 제곱제곱의 루트 10 그러니까 루트 5 사인에 2x까지 그냥 그대로 쓰시고 혹시 여기에 있는 각을 내가 찾기 위해서 좌표축을 이용한다고 그랬지? 사인의 x계수 2 코사인의 x계수 1이지?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알파예요. 그럼 뭘 알파 일단 적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2다. 혹시나 필요하다면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으시면 좋겠어. 2분의 1이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최대값을 구하시래. 뭐 귀엽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 모양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할 수 있게끔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마지막 문제가 되어 있네요. 자, 17번. 자, 백악공식, 반각공식. 마지막 문제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살펴보죠. 자, 17번 문제 0에서 파이까지란 제한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제한 범위를 가지고 이 fx에 대한 역시 최대가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거네. 자, fx를 잠깐 볼까? 전개해봤어, 전개. 그럼 이 사인의 제곱의 x 전개해봤어. 이 사인의 x의 코사인 x야. 얘도 얘하고 얘가 동시에 들어있는 문제 맞지? 그럼 바꿔주셔야 돼. 얘 2배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가 될 거고요. 얘는 그냥 한 방에 적을까? 한 방에? 사인에 2x라고 바로 적으셔도 괜찮지. 자, 이제 얘 없어질 거 안녕 해서 없어질 거고. 자, 사인을 앞쪽에 배치할까요? 사인의 2x
마이너스 코사인의 2x 플러스 1이야. 뭐 해주래? 합성. 자, 계속합니다.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합성해보죠. 합성하면 뭐가 될까? 루트 2의 사인의 2x가 될 거고요. 찍어봐. x좌표 1이야. y좌표 마이너스 1이야. 몇 도니?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적으셔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자, 그랬더니 그 값이 뒤쪽에 하나 더 있네. 이렇게 됐다. 이게 y예요. 자, 요 놈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찾는 거네. 최대가 된대. 최대가 된다. 최대값은 얘 더하기 얘만 하시면 되는데, 그때 최대값은 요 놈이 몇 도가 될 때야? 이게 90도가 될 때 아니야, 90도. 2x-4분의 파이가 90도는 2분의 파이가 돼야 돼. 그럼 넘기시니까 2x가 4분의 3파이가 될 거고요. x값이 8분의 3파인데, 문제는 이 x값이 제한 범위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제한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들어있죠. 그 문제 원하는 정답은 8분의 3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일단 삼각함수에 대한 덧셈 정의를 바탕으로 백악공식, 방각공식 다 증명해내는 과정도 익히셔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언제 사용해야 될지도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돼. 오케이? 여기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나중에 조금 더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삼각 방정식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